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가 오늘도 장 초반 4,600선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한때 4,500선마저 무너지며 상승폭을 크게 줄였는데요. 마감 직전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코스피 상승세가 꺾였네요. 네, 사상 처음 4,600선을 터치한 코스피는 등락을 거듭하다 하락 전환했는데요. 3시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0.05% 떨어진 4,52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4,566선에서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4,500선도 붕괴됐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의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9천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지만 기관과 개인이 8천억 원, 1천억 원씩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달러 원환율은 어제보다 3원 오른 1,448원대 거래 중입니다. 업종별 움직임도 살펴보죠. 반도체주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1% 넘게 오르며 상승세를 유지 중입니다. 장 초반 강세였던 삼성전자는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소폭 오르는 중인데요. 특히 자동차주가 강세입니다. 기아가 4%대 상승 중이며 특히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과 젠슨황 엔비디아 CEO의 회동 소식이 알려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13% 넘게 뛰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 SK스퀘어,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B금융 등 시총 상위 종목 모두 2%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하락폭 역시 심상치 않은데요.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현재 하락폭을 키워 1.2% 내린 94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2개 종목이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알테오즈는 전거래일 대비 1.4% 내린 46만 원대 거래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1.2% 하락한 14만 6천 원대 거래 중입니다. 2차 전지주가 전반적인 조정 흐름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정보 유출 사태의 수습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해지 위약금 면제가 시작된 이후 KT를 떠난 고객이 10만 명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사들의 유치전이 본격화되면서 이탈의 속도가 붙는 모습인데 이런 가운데 연이틀 이어졌던 번호 이동 전산장애는 정상화됐습니다. 엄하은 기자. 일단 전산장애라는 게 정상화됐다가도 재발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몰렸던 접수 물량이 대부분 소화돼 오늘 전산장애 발생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어제까지 연이틀 KT에서 타 통신사로 번호 이동 시 전산 오류가 간헐적으로 발생해 고객 불편이 이어졌는데요. 과도한 트래픽이 한 번에 몰린 영향이었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어제 한때 번호 이동 가입자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한시적으로 생략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번호 이동 사전 단계 절차 생략으로는 트래픽 해소가 되지 않아 번호 이동 고객이 몰릴 경우 전산장애 재발성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또 KT 이탈 고객은 10만 명을 넘었죠. 그렇습니다. KT가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달 31일부터 어제까지 누적 10만 7,499명이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KT 이탈 고객 수는 2만 8,444명으로 5일 기록한 하루 기준 역대 최대치인 2만 6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기준으로 보면 KT 해지 고객들 중 73.2%가 SKT로 이동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KT는 고객 유치를 위해 공통지원금을 10만 원가량 상향하고 온라인 무약전 요금제 혜택을 강화하며 온오프라인 전반에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한국은행이 2주 뒤부터 소벌인 인공지능, 이른바 주권형 AI를 모든 업무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소벌인 AI를 구축하는 데 협력한 네이버의 창업주 이혜진 의장도 이례적으로 참석할 걸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전 업무에 AI를 쓰기로 했다고요? 네, 한국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사내 업무망에 소벌이 인공지능 AI, BOKI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이날 오후 별관 2층에서 네이버와 함께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실제 서비스를 시연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AI는 하나의 챗봇이 아니라 중앙은행 핵심 업무에 맞춰 설계됐습니다. 조사자료 질의부터 규정 검색, 통계 분석과 개인 문서 활용까지 각각 전담하는 AI 기능을 묶어 구현한 겁니다. 앞서 한국은행이 소버린 AI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 1년 반 만의 도입인데요. 세계 각국 중앙은행 중 내부에 자체적으로 AI를 구축한 사례는 한국은행이 최초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업무 전반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네, 특히 참석자 중에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눈에 띄네요. 네, 이날 컨퍼런스에 이혜진 의장을 비롯해 정부와 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함께 참석합니다. 이 의장은 이 자리에서 소버린 AI의 필요성과 공공금융 분야 활용 가능성을 개회사에서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둔의 경영자로 불린 창업주인 이 의장이 지난해 3월 이사회에 정식 복귀한 이후 6월 실리콘밸리 네트워킹 행사, 10월 경주 에이펙, 11월 두나무 합병 발표회에 등장한 이후 올해 첫 공식 무대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AI 솔루션을 활용한 이번 소버린 AI는 공공금융 업무 전반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CJ 대한통운이 호남권의 최대 규모 복합 물류단지를 구축합니다. 앞서 쿠팡이 광주에 거점 물류센터를 건립한 가운데 양사의 호남권 물류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CJ 대한통운도 이 호남권 깃발 꽂기에 나선 거군요. 네, CJ 대한통운은 호남권 최대 도시인 광주광역시 인근 전남 장성군에 46,400여 제곱미터 축구장 6개 크기의 복합 물류단지를 구축합니다. 이르면 이달 공사를 시작해 물류창고 등 건물 6개 동을 건설하는데요. 부분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가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1년 전인 2024년 하반기 쿠팡도 광주에 호남권 최대 규모 물류센터를 열었는데요. 이번에 CJ 대한통운도 대규모 물류 거점을 확보하면서 호남권 물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온라인 쇼핑 확대로 택배 등 물류 경쟁이 치열한데 확고한 1위였던 CJ 대한통운도 쿠팡이 급성장하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쿠팡은 지난 2021년 물류자 회사 쿠팡 CLS를 통해 택배 시장에 진입했는데요. 로켓 배송을 앞세워 빠르게 점유율을 넓혀가면서 대한통운과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택배 시장을 절반 넘게 차지했던 대한통운은 지난해 점유율이 4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은 인천과 천안, 대전 등 1조 원 규모의 일부 물류센터를 매물로 내놓기도 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후폭풍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해석과 함께 대만 등 해외 시장 투자를 위한 실탄 마련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7월 이후부터는 도서 구매 비용이나 수용자 이용료 등 이 문화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누락 가능성이 있는 걸로 나타나 더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온라인 쇼핑몰이 아예 공제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거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로 책이나 공연 관람권, 수영장 체력 단련장 이용권 등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설문참여업체 17곳 중에서는 3곳이나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해당 품목을 일반 상품과 따로 결제하도록 하는 분리결제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어려움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다수 등록 업체가 시스템 구축에 대해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고, 특히 문화비 매출 비중이 크지 않은 업체의 경우 등록 자체를 꺼리는 이유로 함께 꼽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또 소비자들 인식도 낮은 편이라고요. 네, 문화소득공제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문화비 사용분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인지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6점으로 낮았습니다. 또 응답자의 82.3%는 문화생활과 문화비 소득공제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60% 넘게는 연말정산을 할 때 문화비 소득공제가 실제로 반영됐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 이 공적 공제제도 노란우산의 지원 범위가 올해 더 확대됩니다. 소득 기준도 세분화되면서 사장님들의 체감 효과도 더 커질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일단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 어떤 것들인가요? 네, 소기업 매출 기준이 연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8천만 원 이하로 돈을 번 법인 대표자들도 노란우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 사업자의 경우 공제 기준이 더 촘촘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600만 원까지, 그 이상인 경우 구간에 따라 400만 원, 2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소득 구간이 세분화되면서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이하를 번 개인 사업자라면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네, 또 연초에 노란우산 가입 시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고요. 네,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 달 28일까지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규 가입하는 경우 5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나 농산물 세트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란우산은 1월 현재 가입자가 185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연간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로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는 최대 154만 원, 또 1년 복리이자에 희망장려금까지 더해 211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중엔 납입 부금 한도 상향도 추진될 전망인데요. 이렇게 되면 소득 변동이 잦은 소상공인들이 상황에 따라 부금을 낼 수 있게 돼 공제 혜택 적용도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요즘 우리 증시를 끌어올리는 두 반도체 대장주들의 실적을 이끌어내고 있는 건 엔비디아가 맹렬하게 소비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HBM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에 참석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HBM에 대한 메시지를 내나 화제가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어떤 발언이 화제가 된 겁니까? 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현지 시간 6일 열린 CES 2026 미디어 간담회에서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수급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우리는 최초의 HBM4 소비자이고 당분간 다른 업체가 HBM4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상 HBM4의 유일한 소비자로서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엔비디아의 수요가 매우 높은 만큼 모든 HBM 공급 업체가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HBM4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세 곳에서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메모리 기업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거나 다른 특정 업체와의 독점 파트너십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젠슨 황은 또 그래픽이나 저전력 D램과 관련해서도 공급 부족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또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중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CES를 직접 찾았다고요. 맞습니다.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올해 CES 행사장을 방문한 인사는 정 회장이 유일합니다. 정 회장은 현대차 그룹 부스를 찾아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등 인공지능 로보틱스 기술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삼성과 LG 등 이 국내 기업 부스를 차례로 돌며 전방위적인 협력 행보에 나섰습니다. 또 피지컬 AI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젠슨 황 CEO를 비공개로 만나 엔비디아와의 협업 가능성도 모색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이번 CES에서도 국내외 모빌리티 기업들의 신기술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개인 AI 비서를 차 안에 탑재하는 등 자동차가 단순한 탈 것이 아닌 지능형 생활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최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Hey BMW, I would like to try out my new car. Mount Charleston is perfect for a new car test drive. It's all set as your destination. CES 야외 부스에선 BMW가 AI 개인 비서를 탑재한 차량으로 관람객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It's based on Alexa Plus technology, and it has integrated a lot of large language models, which gives the customer the possibility to talk more freely. 현대 위아가 선보인 이 주차 로봇은 낮고 슬림한 2단 구조로 차량 바퀴를 들어올려 완벽한 수평 주차를 구현합니다. 문 여닫이 공간을 따로 확보할 필요가 없어 주차 효율은 물론 운전자의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전면 유리의 활용성을 극대화한 미래형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하면 차 안에서도 넷플릭스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현대차 그룹의 약 557평 규모의 대형 전시장에서는 다양한 로봇들이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중국 일정을 마치고 CES를 찾은 정의선 회장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2차 비공개 회동으로 자율주행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한국 콜마가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에서 세계 화장품 업계 최초로 뷰티테크 부문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최고 혁신상은 혁신성, 디자인, 기술력 등 전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기술에 수여되는 상으로
콜마의 AI 기반 스카뷰티 디바이스는 상처 치료와 화장으로 커버하는 기술을 하나의 기기로 구현해냈습니다. AI 모델이 상처를 진단 및 분석하고 최적화된 조합으로 치료제를 분사합니다. 그 후에 LED 케어를 마치면 마지막으로 맞춤형 메이크업 파운데이션을 분사하며 상처를 커버하게 됩니다. 콜마는 상반기 중 상용화를 위한 기술 고도화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고객사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저출산 해결의 핵심인 육아휴직 제도에서 대기업과 영세기업 간 차이가 두드러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영세기업이 대기업보다 한 달여가량 짧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영세 사업장이 대기업에 비해 적었다고요. 네, 대기업은 10곳 중 9곳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영세 사업장은 10곳 중 6곳에 불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5에서 9인 사업장의 경우 21.8%는 대상자 중 일부 사용 가능, 18.1%는 대상자도 전혀 사용 불가능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대상자도 육아휴직을 전혀 못 쓰는 이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과중이 35.9%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뒤로는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순이었습니다. 네, 또 육아휴직 기간도 차이가 났죠? 네,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육아휴직 기간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 12.9개월, 5에서 9인 사업장은 평균 11.8개월로 조사됐습니다. 영세기업에서 한 달 정도 기간이 더 짧은 건데요. 난임치료 휴가제도 역시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난임치료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이 80.7%였는데 5에서 9인 사업장은 49.2%로 절반이 안 됐습니다. 대상자도 난임치료 휴가를 전혀 쓸 수 없다는 응답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2.2%인 반면 5에서 9인 사업장은 28.6%로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이 18.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남녀 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지난해 국내 경유차 등록 대수가 처음으로 10만 대를 밑돌았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카이지유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시장에 등록된 경유차는 9만 7,671대로 1년 전보다 약 32% 감소했습니다. 대표적인 친환경차 전기차의 경우에는 등록대 수가 22만 대를 넘으면서 경유차 등록대 수가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배출 규제 강화와 친환경차 인기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의 지난해 미국 현지 판매량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미국에서 183만 대를 판매하며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포드도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285만 대를 판매한 GM은 1년 전보다 6% 증가한 판매고를 올렸고 도요타도 같은 기간 8% 증가한 252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6호의 발사가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이후로 또 연기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아리랑 6호와 함께 실릴 예정이었던 이탈리아의 고해상도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 플라티노 1 개발이 지연되면서 발사가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리랑 6호는 지난해 하반기 아리안 스페이스의 베가시에 의해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당시에도 플라티노 1 개발 지연으로 올해 상반기로 발사가 한 차례 밀린 바 있습니다.